돈을 잃어보지 않은 부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자신의 부를 일군 사람들은 잃는 게 두려워 게임에서 발을 빼지 않는다. 실패와 손실을 덮어버리지 마라. 그것을 영감의 원천으로 만들라. 승자는 실패에서 힘을 얻지만 패자는 실패에서 좌절한다. 존 록펠러의 나는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말을 기억하라. 오늘도 변함없이 부자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 되는 길을 찾아 나서는 진짜 부자입니다. 삼성그룹을 창업하신 고 이병철 회장님은 안 될 사람을 관찰해보면 세 부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어려운 일은 안 하고 쉬운 일만 하며 제 권위만 찾는 사람. 둘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셋째, 알아듣긴 해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 이 중에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나쁘다. 또한 현대그룹을 창업하신 고 정주영 회장님은 항상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 외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단 1%도 가지지 않는다. 시련은 시시각각 우리 인생의 장애물로 나타납니다. 그때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그 장애물을 넘어가야 비로소 성공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인 동기부여 멘토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인생 장애물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0주년 특별기념판입니다. 오늘은 1부에 이은 2부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에 방해 요소가 무엇이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본문.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금융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풍부한 현금 흐름을 개발하지 못하는 까닭은 다음 5가지 원인에 기인한다. 바로 두려움, 게으름, 나쁜 습관, 오만함, 냉소주의가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두려움 극복하기. 돈 잃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돈을 한 푼도 잃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돈을 잃는다는 두려움은 현실적이다. 모두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과 손실을 다루는 방식이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그런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에 있다. 두려워하는 것은 괜찮다. 그것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일찍 시작하여 복리의 힘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20살에 저축을 시작하는 사람과 30살에 저축을 시작하는 사람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생긴다. 그러나 시간이 충분치 않거나 이른 은퇴를 꿈꾸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자 아버지는 텍사스 사람들처럼 사고하라고 권한다. 딸 때도 크게, 잃을 때도 크게. 이것이 손실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다. 텍사스 사람들은 이기면 자랑을 하고 지면 허풍을 늘어놓는다. 로버트 역시 따는 것 못지않게 잃는 경우도 많았다. 그는 돈을 잃어보지 않은 부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자신의 부를 일군 사람들은 잃는 게 두려워 게임에서 발을 빼지 않는다. 알라모 전투는 비극적인 패배였지만 텍사스 사람들은 이를 위대한 승리를 향한 영감의 토대로 삼았다. 알라모를 기억하라는 구호를 만들었던 것이다. 실패와 손실을 덮어버리지 마라. 그것을 영감의 원천으로 만들라. 승자는 실패에서 힘을 얻지만 패자는 실패에서 좌절한다. 존 록펠러의 나는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말을 기억하라. 미국인들은 가장 큰 패배 중 하나인 진주만 공습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반드시 승리해야 할 원인으로 변환시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토대로 삼지 않았던가? 승자는 패배를 통해 승리를 위한 영감을 자극받을 줄 안다. 그래서 자신을 위대함으로 이끌어줄 수도 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패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님을 기억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기 위한 게임이 아니라 지지 않기 위한 게임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는다. 그들은 안전하고 합리적이며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가질 순 있지만 승리의 포트폴리오는 가질 순 없는 것이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는 나쁜 게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이기도록 돕지는 않는다. 그러한 것은 성공적인 투자가들의 게임 방식이 아니다. 처음에는 다소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특정 부문에 집중해야 한다. 달걀을 몇 안 되는 바구니에 몰아넣고 집중하라. 자산 부문을 구축하는 일에 복잡한 수학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저 실패에 대한 적절한 태도와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2.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자기 회의든 우리 삶에 관여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회의든 우리는 종종 의심에 빠져 실행을 주저한다. 그리고 그렇게 안전을 추구하는 사이에 기회는 날아가고 만다. 소문과 어두운 전망, 파멸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능숙한 투자가들은 최악의 시기로 보이는 때가 실제로는 돈을 벌 최적기라는 점을 알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행동하기를 두려워할 때 그들은 실행에 옮겨 보상을 얻는다. 로버트는 좋은 가격에 나온 휴양지 주택에 투자하려다가 마지막 순간에 발을 뺀 친구의 사례를 들려준다. 투자가도 아닌 이웃이 너무 비싼 투자라고 말하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만약 그 친구가 끝까지 그 투자를 고수했더라면 원금의 2배를 벌고 새양지 레이스에서 빠져나오게 됐을 것이다. 로버트는 자산의 일부를 CD 대신 세금선 취득권 증서로 보유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에게 그것이 위험한 투자라고 말한다. 한 번도 직접 해본 적이 없으면서 의심만 하는 것이다. 로버트가 원하는 최저 수익은 16%인데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익에 만족한다. 의심의 대가는 비싸다고 할 수 있다. 의심과 냉소주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든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길 좋아했다. 냉소주의자들은 비판을 하고 승자들은 분석을 한다. 분석은 승자들에게 비판가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이 놓친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 부동산은 재정적인 독립이나 자유를 원하는 사람에게 대단히 강력한 투자 도구다. 또 그것은 대단히 독특한 투자 도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로버트가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난 화장실을 고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본질을 보지 않고 화장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로버트는 말한다. 3. 게으름 극복하기.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실은 가장 흔한 형태의 게으름이다. 자신의 부나 건강 또는 관계를 돌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사는 경우 말이다. 그 치유책은 무엇인가? 바로 약간의 욕심을 갖는 것이다. 이는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다. 대부분 자라면서 욕심이나 욕망은 나쁜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럴 여유가 없다는 말 대신 사고방식을 바꿔 어떻게 하면 그럴 여유를 마련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라. 그래야 머리가 열리고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게 된다. 그럴 여유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인간의 정신은 아주 강력하다. 자기가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정신과 게으른 마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 어떻게 하면 그럴 여유를 마련할 수 있을까는 보다 강한 마음과 역동적인 정신을 창출한다. 새양쥐 레이스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했을 때 로버트는 스스로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일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할 수 있을까? 그의 마음은 그 해답과 해결책을 분주히 내놓기 시작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러한 욕심을 억누르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낡은 사고방식과 싸우는 것이었다. 그런 작은 욕심, 즉 무언가 더 나은 것을 바라는 열망이 없으면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의 세상이 발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바라기 때문이다. 새로운 발명품이 만들어지는 이유 역시 우리가 더 나은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왜 가고 우리는 왜 열심히 공부하는가? 더 나은 삶을 원하기 때문이다. 지나친 욕심은 해롭지만 약간의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박차를 가하도록 돕는다. 4. 나쁜 습관 극복하기. 성공하려면 성공적인 습관을 길러야 한다. 가난한 아버지는 늘 다른 모두에게 돈을 지불한 후에야 자신에게 지불했다. 하지만 대개는 자신에게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남아있는 돈이 없었다. 반면 부자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에게 먼저 지불했다. 심지어 돈이 부족할 때조차도. 부자 아버지는 정부나 채권자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난리가 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압박이 그로 하여금 추가적인 수입원을 찾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만약 자신에게 제일 마지막에 지불한다면 그런 종류의 생산적인 압박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정부나 채권자에게 지불할
여분의 돈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 계속 궁리하다 보면 재정적으로 더욱 강해질 수 있다. 5. 오만함 극복하기. 부자 아버지는 자신이 오만하게 굴 때마다 돈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 오만함으로 인해 자신이 모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만함을 이용해 자신의 무지를 숨기려 한다. 로버트는 회계사나 다른 투자가들과 재무 상태를 의논할 때 종종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허세를 부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대부분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무지는 나쁜 게 아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 교육받는 방식으로 반응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좌뇌 모멘트. 비판하지 말고 분석하라. 냉소주의자는 비판을 하지만 승자는 분석을 하여 다른 사람들이 놓친 기회를 발견한다. 우뇌 모멘트. 나쁜 습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라. 가장 마지막에 지불하는 습관을 자신에게 제일 먼저 지불하는 습관으로 바꿔라. 잠재의식 모멘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게임 자체에 참여하길 꺼린다. 텍사스 사람들이 알라모 전투의 비극적인 패배를 다루듯이 실패를 영감으로 이용하면 성공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핵심 내용 이해하기. 부자와 가난한 자의 1차적인 차이점은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에 있다. 나는 골프공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골퍼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실현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사랑에 빠진 사람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한 번도 돈을 잃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돈을 잃어서 느끼는 고통이 부자가 되어서 얻는 즐거움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부자 아버지는 실패가 자신을 더욱 강하고 똑똑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는 그가 잃는 걸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자신이 누구고 어떻게 손해를 다루어야 할지 알고 있었던 것일 뿐이다. 그는 손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결국 승리로 바꾸었다. 텍사스 사람들은 실패를 덮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영감을 얻는다. 실패를 받아들여 그것을 구호로 전환시킨다. 두려움과 의심이 머릿속에 파고들면 누구든 어느 정도 겁을 먹기 마련이다. 새앙쥐 레이스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기술적으로 쉬운 일이다. 교육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다. 그러나 안정성에 대한 의심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절룩거리게 만든다.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라는 말은 슬픔과 무력감을 야기하고 이는 다시 낙담과 종종 우울증으로 이어진다. 내가 어떻게 그럴 여유를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말은 가능성과 흥분, 꿈을 열어젖힌다. 나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면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더 강해진다. 돈과 금융, 투자 분야에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실천을 위한 질문과 토론. 1.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당신은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2. 부자 아버지는 텍사스 사람들과 같은 태도를 지니라고 권했다. 이기든 지든 크게 놀고 크게 지더라도 그것을 구호로 만들라고 말이다. 당신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태도는 당신을 흥분시키는가 아니면 겁먹게 하는가? 3. 주변의 냉소주의자가 당신의 리스크 감수 행위를 만류하면 어떻게 대응하는가? 특히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 상황에서 그런 냉소주의를 접하면 어떻게 하는가? 4.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특정한 투자 도구를 기피한 적이 있는가? 예컨대 난 화장실 고치기 싫어서 부동산에는 투자 안 해. 그러한 투자 기회를 다음번에 다시 만나면 다르게 반응할 마음이 있는가? 5. 약간의 욕심이 게으름을 치유하는 해법이라는 견해에 동의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6. 욕심이나 열망에 빠져 무언가에 매달려 본 적이 있는가? 7. 당신은 청구서에 먼저 지불하는가 아니면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는가? 만약 전자에 속한다면 그런 습관을 바꾸기 위해 밟아야 할 단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8. 오만함 때문에 기회를 상실한 적이 있는가? 거기서 무엇을 배웠는가? 9. 당신이 잘 모르는 금융 지식 분야는 무엇인가? 그에 대해 배우려면 당신은 어떤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셋 방법이 단 한 가지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 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투자해 놓은 부동산과 집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주식에서 물린 종목 떡상하며 계좌가 붉게 불타오르고 가상화폐 역시 떡상하여 최고급 차 한 대 사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 부자 되세요.